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는 광고를 안 하는 기업으로 유명한데, 이번에 미국 NFL 결승전이죠. 슈퍼볼 광고에 출연을 했다라고 합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테슬라만 오늘 유독 하락했어요. 그 이유도 알아보겠고요. 경쟁자들 EV 속속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걸까요? 나쁜 건가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 FSD 베타 12 골 출시된다고 하네요. 오늘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다 1% 넘는 좋은 상승률 보여주었어요. 자, 오늘 유가도 좀 떨어지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어느 정도 떨어지니까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후반에 3일 연속 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 심리가 강한 것 같고요. 내일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죠. 앞으로의 증시 행보를 결정지을 만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벤트 이전에 이렇게 증시가 상승하는 거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나스닥이 좀 더 오르면서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메타, 나스닥의 대장주들이 오늘 증시를 좀 상승시켜 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올해 들어서 나스닥 지수는 12%가량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중단이 될 것 같고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까지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러한 기대감이 이어질지 이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이벤트 바로 내일에 있을 CPI 지수 발표인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10시 30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전년 동기 대비로는 좀 낮아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전월 대비가 중요하다 했죠. 전월 대비로는 0.4%에서 0.5%까지 좀 인상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전월 대비로 좀 낮게 나온다면, 그 인플레이션 인상률이 낮게 나온다면 기존의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4%보다도 높게 나온다면 한 차례 증시가 쉬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전문가들은요, 물가 상승률이 예상만큼 빠르게 하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우려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좀 더 길어지고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1% 넘는 하락을 보여주었고, 반면에 GM과 포드는 올랐어요. 유가가 다소 하락하면서 에너지 주식은 쉬어가는 흐름이고, 나스닥이 크게 오르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넷플릭스가 같은 주식들이 오늘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스케줄은요, 올해 3월 달에 0.25% 베이비 스텝, 이 확률이 90.8%로서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자, 다음 금리 인상은 5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베이비 스텝 0.25% 금리 인상의 확률이 여기 74.8%까지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최근 고용 상황이 뜨겁고, 고용 상황이 뜨거우면 인플레이션율이 지속 유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좀 더 길어지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을 결정지을 가장 중대한 이슈가 바로 오늘 밤 10시 반에 있는데요. 미국 CPI 지수 발표는 YOY 기준으로 한 6.4%, 6.2%이 정도 기대가 되고 있어요. 전월에는 6.5%가 나왔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건 YOY,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고요. 이번 1월달 수치를 12월달과 비교한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 수치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CPI 수치가 나오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슬라의 200불 저항은 좀 큰 것 같습니다. 200불 저항을 맞고 지금 194.64불로 떨어졌고 1.14%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다른 친구들이 다 오를 때 못 오르는 거 보니까 역시 테슬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최근 다른 주식들이 못 오를 때 테슬라만 또 오르기도 했었죠. 단기적으로도 좀 상승 추세가 꺾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틀 연속 음봉이 나왔었고요. 오늘 양봉으로 밑꼬리를 길게 달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한 215불 정도 저항이 심한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들어요. 자, 하지만 그래도 한 170에서 160불 사이에는 지지 라인이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한다라도 170에서 160불에서는 적극적으로 편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바로 슈퍼볼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려 시청률이 40%를 넘는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이 넘으니까 1억 명 이상이 보는 그런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30초짜리 중간 광고가요, 6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광고 비용이. 자, 슈퍼볼 게임은요, 자동차 카메이커들의 광고의 각축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램도 있고, 집도 있고, 기아도 있고, GM,
같은 회사들도 있는데 대부분 지금 EV를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아는 EV가 아니라 텔룰라이드라는 내연기관차를 광고를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많은 카메이커들이 EV를 앞다투어 광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도 이 슈퍼볼 게임을 이렇게 직접 참관했다고 합니다. 팍스 뉴스의 오너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루퍼트 모독 옆에 앉아서 슈퍼볼 게임을 관람을 했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 사랑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하프타임 쇼를 이렇게 올리기도 했어요. 슈퍼볼 게임이 뭐 7만 명 이상이라는 관중을 대동하고 하는 게임이라서 워낙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간 하프타임 쇼도 상당히 화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공중에 떠서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른 경쟁자들이 열심히 큰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할 때요. 아무래도 광고 효과가 높으니까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광고도 안 하고 이렇게 게임이나 보고 있을 뭐 그런 순간이야 너무 한가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테슬라도 광고에 출연했습니다. 슈퍼볼 광고에 출연을 했어요. 자, 테슬라 모델 Y가 출연을 했는데요. 실제로 테슬라가 돈을 집행해서 하는 광고는 아니고 파파이스라는 패스트푸드 체인이죠. 자, 이거 광고에 테슬라 모델 Y가 이렇게 카메오식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어쨌든 노출이 되었다는 건 좋은 거고, 테슬라는 이런 광고로 유명하죠. 직접 돈을 집행해서 만든 광고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 다른 회사들이 광고를 해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그러니까 헐츠라는 회사도 있죠. 헐츠가 렌터카 회사인데 테슬라 모델 Y, 모델 3를 대거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뭐 렌터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헐츠의 광고에 보면 모델 Y, 모델 3, 모델 3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간접 광고를 많이 해주는 게 바로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어쨌든 중간 광고에 출연을 했는데 슈퍼볼 게임이 열리는 순간에요. 구글 서치에 살펴보면 테슬라라는 이 텀이,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상당히 많이 퍼진 곳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게리 블랙 역시 이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슈퍼볼에서 게임이 펼쳐지는 동안 테슬라의 검색 활동이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 반박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자, I think Ford won that game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드가 이겼다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포드는 빨간색이고 파란색이 테슬라인데 포드의 광고 검색량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게리 블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didn't advertise. 테슬라는 광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포드가 이긴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 램이라든지 쥐비라든지 다 픽업 트럭으로 유명한 회사들입니다. 이런 픽업 트럭 광고가 슈퍼볼 게임상 나오니까 지금 유일하게 픽업 일렉트릭 비어클을 팔고 있는 회사죠. 픽업 전기차를 팔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포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리비안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포드를 들 수 있겠죠. 픽업 들어가면 포드 F150을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포드가 검색량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포드는 뭐 광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램이라는 곳에서도 새로운 전기 픽업 트럭을 또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광고도 했어요. 자, 사이버 트럭이 나오기 전에 전기 픽업 트럭 시장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자, 즉 새로운 경쟁자들의 증가는요, 전기차 전체 판매량을 증가시켜요. 즉 파이가 커진다. 이게 하나의 초코파이라고 하면 이 파이가 이만했는데 이렇게 이제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파이가 이렇게 커졌는데 테슬라가 이러한 점유율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면 테슬라의 매출도 증가하고 수익도 증가하고 판매량이 증가한다는 뜻이죠. 자, 새로운 전기차들의 침투, 전기차 카메이커들의 경쟁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EV 어답션, 그러니까 EV 침투율이 올라가고요. 테슬라는 이 시장의 마켓 리더로서 더욱더 큰 판매량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EV 침투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테슬라의 판매량은 증가되고 수요가 많아질수록 테슬라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룸도 많아지는 거죠. 테슬라는 정말 시가로 팔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1월 13일부터 대대적인 가격 인하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스멀스멀 가격을 올리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받쳐주니까 가격 인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수요가 적으면 가격을 또 내리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은 2월 13일 바로 어제였죠.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죠. 후륜 구동 차량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한 500불 정도 인하가 되었습니다. 43,490불이었는데 43,000불 정도로까지 인하가 되었고요.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을 받으면 35,500불대로 상당히 가격이 떨어져요. 자, 3만 불대 차량이니까 충분히 이제 많이들 구매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같은 경우도 자, 가격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도 가격이 인상이 되었어요. 500불씩 이렇게 가격이 인상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을 인상을 한 것 같고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을 받으면 자, 이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은 44,000불대에서 살 수 있고요. 퍼포먼스도 뭐 51,000불대에 살 수 있으니까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수요가 적은 것 같으면 가격을 내리고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을 올리는 테슬라입니다. 자,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한다는 건 계속해서 EV 시장에 침투를 한다는 증거고요. 뭐 60억짜리 광고를 한다는 건 30초짜리인데 자, 이 시장에 진심이라는 거죠. 이 전기차 시장에. 자, 그렇게 되면 EV 침투율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자, 작년에 10%를 넘었던 EV 침투율인데 올해는 15%를 넘길 예정이에요. 자, 15%라는 숫자 캐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얼리 아답터에서 매스 마켓으로 이동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그 해가, 그 기념비적인 해가 올해라고 볼 수 있겠어요. 15%를 넘기는 순간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용을 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 올해 테슬라는 한 190만 대까지 판매를 할 수 있고요. 자, 내년에는 22.5%의 침투율, 그리고 2030년에는 60%에 이르는 EV 침투율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10대의 한 해에 10대 신차가 판매되면 그 중에 6대가 이제 전기차라는 겁니다. 1년에 뭐 1억 대 정도가 판매가 된다면 신차가 6천만 대 이상이 이제 전기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 얼마까지 판매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 990만 대로 나와 있는데 뭐 1000만 대까지도 2030년에 연간 판매량을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실적이 증가해요. 작년 기준으로 EPS가 4.07불이었는데 2030년에 이게 30불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7배에서 8배 정도 전기차 판매만으로 수익이 올라간다는 건 주가도 7배, 8배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들의 EV 침투는 반가운 일이에요. 자, 이렇게 비싼 광고 비용으로 계속 광고해 줄수록 오히려 탑 오브 마인드라고 하죠. 전기차를 사야 될 것 같네 라는 기분이 드는 거죠. 이런 광고들을 볼 때마다 전기차를 사긴 사야겠는데 아무래도 뭐 5천만 원, 6천만 원이 넘는 비싼 차량이기 때문에 고관여 제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신중할 겁니다. 이것저것 다 비교해 볼 거예요. 자, 그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역시 테슬라로 사람들이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경쟁자들의 침투는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테슬라는 광고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소프트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배터리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바로 배터리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겠죠. 자, 그리고 OTA가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전기차는 뭐 최첨단 차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컴퓨터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전기차를 더욱더 혁신적이라 생각하고 구매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FSD 베타 11 버전을 1월 말에 출시한다라고 장담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너무나도 어려운 기술이다 보니까 좀 연기가 되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버전 11.3 첫 번째 베타 11 버전이죠. 이게 싱글 스택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싱글 스택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자, 이게 이번 주에 일단은 배포가 된다라고 해요. 리미티드 뭐 배포라고 하니까 제한된 사람 뭐 임직원들 위주겠죠. 일단은 배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1.3.2 버전부터는 더 많은 오너들에게 확대 배포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북미 고객들에게 와이드 스프레드 한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EU에도 배포를 할 예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EU는 유럽을 뜻하죠. 유럽에 FSD 베타를 출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테슬라예요. 곧 있으면 이제 규제 기관의 승인도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제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뭐 꿀단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꿀단지가 FSD 2연 매출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한 1조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채 계정에 있지만 작년 4분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실적에 포함시키겠다라고 했던 테슬라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꿀단지가 미국과 캐나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유럽에도 하나 더 생긴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의 변동성은 심합니다. 작년 연말에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많이들 겪으셨죠?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 상승했던 테슬라였어요. 한 번에 뭐 한 달 만에 100%도 올랐던 테슬라인데, 자, 이러한 공포감만 이겨낼 수 있다면 큰 수익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2019년 10월부터 나스닥과 테슬라 주가의 움직임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나스닥이 2019년부터 약 한 3년 동안 60% 상승할 때 테슬라는 얼마나 상승했을까요? 무려 1069%나 상승을 했습니다. 10배가 넘게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만 겪어낼 수 있다면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나스닥보다도 테슬라가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공포감만 잘 다스릴 수 있다면 테슬라 장기 투자는 정말 수익률이 높은 투자가 되겠다. 한번 자신의 뭐 은퇴라든지 미래를 걸고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요. 일론 머스크가 걱정하듯이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적어지면요, 집값이 잘 안 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투자 대안으로 테슬라는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연간 30에서 80%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주식 투자 수익률도 함께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 힘드시면, 정 공포감을 이겨내시기 힘드시면 아트라운TV VIP 멤버십 한번 가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